자, 그래서 제 오늘은 1강 오행의 본질과 3차원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으로 오행의 진짜 본질은 사물이 아닌 기운,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목이다 그러면 뭐 그냥 나무, 뭐 화다 그러면 그냥 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입문자가 오행을 단순한 뭐 나무라든가 불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돌, 물과 같은 물리적인 사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합니다. 명리학에서 오행은 살아 움직이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과 어떤 성질을 가진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이기 이원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와 기의 싸움, 그 논쟁들, 뭐 그런 기라고 보면 됩니다. 에너지. 자, 그래서 목의 기운은 상승과 발산의 출발, 봄이라는 거죠. 목은 봄. 그리고 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라는 걸 형상화를 보면 하늘로 뻗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영상 하나 있지만 갑이라는 건 갑목은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하늘로 쭉 뻗어가는 그 큰 나무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을목이라는 건 똑같은 목의 기운이긴 하지만 뭐 그 넓은 그 초원지대의 그 푸른 그 숲들 아니면 잔디들이 쫙 깔려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만화나 영화 장면에서 알프스 하이디 소녀가 나오는 막 이렇게 초원이 막 깔려 있는 그런 게 을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의 기운은 상승과 발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뭐 태초에 땅을 뚫고 솟구치는 기운이다. 뭐 물리적 나무가 아닌 위로 곧게 자라나려는 순수한 성장 및 시작의 에너지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 이제 아시죠? 그 처음 강의 모르시는 분은 보고 오세요. 일간에 내가 만약에 갑목이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일단 이 친구의 성향은 뭔가 리더십이 있고 앞에 나설라 그러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위로 곧게 자라나려는 성장, 시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성격은 어떻겠어요? 약간 어린애 같은 성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목일간 같은 경우. 을목은 같은 목의 기운, 상승의 에너지긴 하지만 옆으로 좀 퍼지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갑목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소대장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을목은 좀 사방을 이렇게 좀 쳐다보는 뭐 그러면서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참모 역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하여간 목의 기운은 상승과 발산의 출발, 봄의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목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은 뭐예요, 여러분? 불꽃을 보세요. 막 옆으로 팍 퍼지잖아, 우리가. 응? 예, 불을 이렇게 이제 붙이면 나무, 우리가 뭐 장작불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확산. 그 다음에 화려하잖아, 화려. 여름에 얼마나 우리가, 화려하게들 놀아요. 물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상승한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요. 그리고 꽃을 피우는 거죠. 꽃을 피우는 에너지. 그러니까 자기 발산하는 에너지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공간학적으로 화려함을 뜻하며 미와 자신을 드러내는 성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화기운에는 그래서 병화와 이렇게 병화와 그 다음에 정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의 기운은 병화, 이제 태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내 일간이 화기운이다 그러면 일단은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요. 에이, 우리 애는 병화 일간인데 안 그러던데, 그거 아직 발산이 안 돼서 그래요. 나중에 가면 성격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얌전히 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연예인이 돼가지고 막 남들 앞에 나서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나선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병정은 화의 기운이다. 그리고 병화는 양의 기운, 정화는 음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라는 건 이 모든 목화금수라는 오행을 연결해주는 환절기 개념이에요. 환절기. 이렇게 중개 역할. 그래서 토의 기운이 좀 많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중개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거 막 화해시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토의 기운이 좀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만물이 뿌리내리고 결실로 넘어가도록 받아주는 땅의 기운. 그래서 각 오행간의 충격을 완화하고 변환을 매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금의 기운 갈까요? 수령과 결실의 통제력입니다. 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 뭐합니까? 여름까지 그 활발했던 막 에너지들이 좀 줄어들면서 뭔가 결실을 맺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가을 가면 사람들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아, 내가 과연 봄, 여름에 뭐 했나 싶어서 이제 결실을 맺고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나무에 이제 막 열매 막 사과고 뭐고 가을에,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추석 있는 거잖아요. 결실을 맺는 계절이니까 그 뭐야 그 뭐죠? 예, 그 시절을 이제 즐기느라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이제 제사 지내고 하는 거죠. 가을에. 그래서 무한히 확성하던 화의 기운을 차단하고 단단하게 응축시키는 기운. 뭐 열매예요, 열매 맺는 거. 그게 이제 금의 기운이다. 근데 이제 금의 기운은 이제 그 만세력 천을 기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쇠붙이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날카로움 이런 거. 예, 열매니까 응축돼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단단하단 말이에요. 단단하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부셔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경금이 있어요. 경금이 되게 이제 글자가 되게 복잡해서 제가 잘 못 써.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쓰면 경금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을 어떻게 쓰더라? 지지에 있는 건 신이 이건데, 뭐 이렇게 무식한 선생이 있어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글자가 다 나타나니까. 신금이 이렇게 되나요? 신라면 할 때 신자에 하여간에 신금일간. 그러면 얘가 이제 양간, 얘가 이제 음간 이렇게 됩니다. 음의 기운, 양의 기운으로 경금. 그럼 막 딱딱한데 경금은 뭐냐면 엄청 커. 그럼 요거 뭐 엄청 키면 막 다 부셔버리겠죠. 그래서 경금일간 남자들이 보통 성격이 강합니다. 뭐라고나 할까 막, 그러면 이게 나쁘게 발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폭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폭함. 근데 이게 좋게 긍정의 기운으로 발현되면 뭐가 되겠어요? 뭐 군대 같은 데서 뭐 장교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경금일간. 그리고 신금일간은 보석입니다. 보석. 예, 아름다워. 예, 그래서 여자가 뭐 보통 신금일간이다 그러면 뭐 보통 이쁘다 뭐 이런 거야. 아씨, 내 여자친구는 신금일간인데 안 이쁘던데요? 못생겼는데 이런.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통 신금일간은 보석이기 때문에 신금일간 여자들이 좀 이쁜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인문학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이지. 자, 그 뭐라고나 할까, 증명이 다 되는 1대1 되는 자연과학이죠. 뭐 요즘 양자역학도 뭐 다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자, 하여간 열매를 맺고 명확한 결실을 만들어낸 통제 절단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지에 이렇게 있어요. 지지에 이렇게 있는데, 지지에 여기 금만, 요 가을 기운만, 이 금의 기운만 여기 지지에 막, 아니면 이 8글자 중에 막 한 4개 정도, 4개 이상이 막 금의 기운이야. 이 경금, 신금, 또 지지에 이제 쓰는 신금이 이렇게 되고, 하여간에 막 이렇다. 그리고 이제 지지에 이렇게 유금, 이게 다 금의 기운이거든요. 요건 지지에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천간에 쓰는 거. 막 이 금의 기운이 막 4개 이상이다. 웬만하면 도망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날카롭겠죠. 왜냐하면 이게 응축에 여기 있잖아요. 응축시켰어. 막 열매잖아. 안에 단단하잖아요. 그 단단하니까 되게 날카롭잖아. 날카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게 막 4개씩 있어. 그럼 막 날카로우니까 말 한마디로 해도 딱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테 이제 막말하는 거죠. 막말. 남 상처 주고. 근데 이게 이제 좋게 쓰이면 오는 거겠어요. 뭔가 말 한마디로라도 명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거죠. 핵심을 찌르고 딱 회의를 하더라도 할 말만 딱 하고, 그러니까 칼같이 뭐 그런 성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라는 건 나의 기운을 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쓸 것인지 부정적으로 쓸 것인지는 본인들에게 달린 거예요. 본인들. 그냥 이러한 기운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운을 타고 낫다. 그럼 나는 이런 에너지가 있으니 이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각자 서로의 삶에 대입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 사주를 본인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 기운이에요. 수. 마지막이 이제 겨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막 낙엽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하나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되게 막 뭐예요? 춥고 처량하고, 뭔가 처량이라기보다 하여간 춥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막 그런 게 좀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장과 생명의 은축에 물이잖아요. 물.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자궁. 그리고 인간도 뭐 거의 물이 뭐 한 7, 80%라고 그러듯이 자궁 속에 있는, 그래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 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물의 생명력을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고 보호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계절에 새로운 생명인 목기운을 준비하는 생명력의 근원 그 자체예요. 그래서 임상 사례 중에
보통 확률적으로 뭐 100%가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문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사례 중에 보통 수 기운이 아예 없어요. 자기 8글자에 아예 수 기운이 없어. 아니면 아예 막 수 기운이 8글자 중에 막 4, 5개나 있어. 그러면 생식기라든가 아니면 자식을 낳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수일간,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요렇게 8글자 중에 요 자리에 있는 거 일간. 여기에 이제 수일간은 양의 기운은 임수, 그 다음에 임계, 그리고 개자,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임계. 그래서 임수와 계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임수일간과 계수일간인 경우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배우자를 만날 경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경향성. 그래서 수일간인 여자들은 남자랑 나이 차이가 막 9살, 10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갑이거나 나보다 어린애랑 결혼했어? 그러면 생각 마인드가 꼰대입니다. 생각이 이조시대에 머물러 있는 꼰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요런 얘기가 왜 나올까? 그리고 임상사례에서 요런 게 꽤 왜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수라는 기운은 생명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수기운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많다는 것은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별로 생명력의 근원, 생명력과 관련된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성 생식기라든가 그러니까 자궁이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자식 쪽에 자식을 낳는 데에 생명을 낳는 거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을 한 거고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꽤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월지 자리 되게 중요한데 이 추운 날 태어나신 분들 있죠? 뭐 11월, 12월, 1월에 태어나신 남성보다는 여성분들, 그 여성분들은 보통 그 부인과 즉 생식 그쪽 관련된 그런 부인과 쪽을 한 40 넘어가서 이때부터는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기운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수기운이 막 4개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임상 사례 중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러면 화기운이 내가 가진 게 8글자 중에 화기운이 많아요. 화기운이 많은 분들은 좀 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막 더워, 몸에 열이 많습니다. 정말요? 저도 많이 봤는데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꽤 많아요. 꽤 많이 맞아 들어가요. 근데 제 쇼츠 중에 8개 중에 글자 몇 개 세고 이런 거 되게 하수예요. 막 이런 쇼츠 있어요. 근데 지금 너 막 얘기하면서 왜 글자 수 세? 글자 수 셀 때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 셀 때는 언제냐? 8글자를 이렇게 8글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8글자. 근데 이렇게 글자 개수 세는 거 하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8글자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기본적 타고난 기질 뭐 요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 글자 수를 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전체 글자 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격, 기질 이런 거. 근데 뭐 재물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업운, 그 직장운, 연애운 뭐 이런 거 볼 때 이거 개수 세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여간 요 때만 그 사람이 특히 건강, 그렇죠. 성격, 기질, 건강 요 때는 요 8글자의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기운, 여기도 수기운, 여기도 뭐 수기운, 여기도 수기운이다. 그리고 여기에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 여기가 뭐 목기운, 여기 뭐 금기운, 여기도 목기운, 여기 뭐 금기운밖에 없는 여자다. 여기 수가 4개인데 그럼 추위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진짜 잘못하면 아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수를 눌러주는 화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화기운이 없으면 나이 한 40 넘어가고 그러면 많이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이라면 아까 얘기한 이 생식기나 이런 좀 예를 들어 자궁암 같은 거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그런 거 걸릴 가능성이 타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아요. 어떻게 믿냐고요? 민뜸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수기운이 강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차가워먹고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이 생긴 거야. 그럼 이 이론이 생긴 다음에 여러분 어떤 실살의 임상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옛날 과거의 조상님들이 임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 수기운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론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 따지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두 개는 상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거 맨날 따지면서 명리가 맞네 안 맞네 이런 분들은 명리 볼 필요 없어요. 명리를 하나의 삶에 하나의 도움되는 도구로, 내 삶을 최적화돼서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학문으로서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많아지네요. 자, 사주팔자를 바라보는 이제 3차원적 시공간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8글자를 단순히 평면으로만 보면 하수입니다. 사주는 입체적인 3차원 시공간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몇 개냐 개수 셌잖아요. 그거는 단면적 개수 세기 하수예요. 하수.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타고난 기질, 성격들을 볼 때는 전체 개수에 개수 세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때만 맞아요. 요 때만. 예, 그래서 하수의 관점이다. 이제 시간의 흐름을 결합하는 거예요. 대운, 세운, 뭐 10년, 1년 단위의 외부 계절의 변화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궁이가 있어요. 궁이 천간지재 입체적 시공간 구분. 즉 뭐냐면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8글자가 있으면 그냥 평면적으로 이게 개수가 몇 개다 세는 건 1차원. 2차원은 뭐냐면 요거를 요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봅니다. 요렇게 시간의 흐름. 그래서 여기를 초년운. 그래서 연주 자리를 0에서 15세쯤으로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월주 자리를 한 16에서 30세로 보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한 35세 정도까지 봅니다. 워낙에 요즘은 사회생활도 늦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그리고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도 요즘은 좀 많이 늦는 것 같아,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한 35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부러지게 이렇게 뭐 16에서 30세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저는 이제 대운 가지고 봅니다. 대운. 그 사람의 30, 만약에 어떤 사람이 8대운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듣다 보면 알아요. 그냥 들으세요. 공부는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그냥 대충 한 50% 정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맨날 그냥 듣다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애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뭔가를 하나를 딱 무조건 100% 내가 저거 딱 이해되면은 그 다음 거 나가야지. 보통 여자애들 중에 그런 성격 애들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성격이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외로 모르는 게 딱 나와요, 개념에.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왜? 뒤에 가서 또 그 개념 또 만나거든. 그럼 그때 또 알게 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못하는 친구가 앞부분만 막 하다가 헤매는 거지. 예, 사주명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대로 일단 듣다 보면 나중에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한 35세쯤까지 봐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간의 흐름, 여기가 이제 가장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인생이 가장 꼽힐 때, 즉 여기까지는 준비기잖아요. 준비기. 연주하고 월주는 세상에 나가는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죠. 보통 준비하는 기간. 회사 생활도 이제 뭐 직급 달아봐야 대리증. 뭐 요즘은 뭐 하도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뭐 20대의 사장들도 많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가 인생이 가장 꼽히는 시기죠. 30 한 중반부터 31세에서 50세까지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회사 생활 가장 왕성하게 할 때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글자가 있는데 여기 글자가 뭔가 좀 좋다 나쁘다 그러지만 참 힘든 글자가 와 있어. 내 인생에 힘든 글자. 그럼 참 인생이 고달프겠죠? 좀 별로일 수 있겠죠? 하여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2차원이에요, 2차원. 아까 그냥 평면적으로 뭐 개수 세는 건 1차원, 요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걸 2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말년운이에요. 50일에서 뭐 70세쯤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공간은 요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게 2차원이에요. 근데 궁이라고 있어요. 궁이는 요거를 이렇게 공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를 조상, 여기 조상이에요. 조상. 그 다음에 여기 월지 자리를 부모나 형제,
여기는 조상이면서 부모일 수도 있고 겹쳐요. 여기는 부모나 형제. 근데 주로 이 자리가 부모 자리, 부모. 에요. 부모 자리, 부모 자리. 여기는 뭐 할아버지나 뭐 저기 한 2대, 3대까지는 먼 조상 자리. 연주를 우리가. 그 다음에 요 자리는 부모 자리. 뭐 여기를 뭐 자세히 나누면 뭐 여기가 아버지 자리, 엄마 자리 뭐 이런데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 이건 부모 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야. 여기 나니까 요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배우자 없는데, 그냥 배우자 자리라고요. 그대만 결혼을 못 한 거지. 안 한 사람 말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배우자. 그래서 여기 배우자가, 배우자 글자가 와 있는 게 좋아요. 남자한테는, 또 말이 길어지네? 관이라는 글자가, 남자한테는 재성이라는 글자가 배우자고, 여자한테는 뭐 관이라는 글자가 배우자인데, 이 십성이나 이런 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여간에 요 자리,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시지, 시간의 자리는 자식 자리에 자식. 그리고 말년운, 여기가 이제 말년운 자리에 말년운. 여기 뭐 사업공이라고 되는데 사업공은 좀 잘못 쓰여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말년운. 그러니까 내 말년이 좋으려면 뭐겠어요? 여기가 좋아야죠, 여기. 그러니까 이 초년에 고생한 사람은 요 뒤에가 좋고요. 초년이 좀 괜찮은 사람은 요 뒤에가 좀 안 좋고 이래요. 보통 임상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평탄하고 진짜 아무런 번뇌 없이 아무런 그 고통 없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으니까 종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석가모니 이런 뭐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뭐 이런 게 왜 태어나겠어요? 종교라는 게 인간이 사는 게 힘드니까 종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안정하니까 명리도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가지인데 명리는 딱 4글자예요. 4글자니까 뭔가 비어 있는 것도 있고 막 많이 모이는 글자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명리도. 인간은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태어났기에 인간의 삶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아름답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행과 그 다음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따른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3차원 공간적인 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얘기 안 한 게 있군요. 천간과 지지의 공간성. 여기 안 한 게 있네요. 뭐냐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천간과 지지. 저 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이상, 추상적 기운, 마음의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있는 요 4글자가 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여기가 만약에 관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할게요. 십상의 관. 그럼 관은 명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막 명예를 따르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근데 이 밑에 글자에 관이라는 글자가 없어? 그럼 내 마음은 명예를 따르고 싶은데 이 밑에 내가 여기 막 재성이 막 있어. 재성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은 명예를 따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명예가 아닌 돈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과 자기가 실존하는 세상과 다르니까 뭔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회학에서 중거집단. 중거집단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뭐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천간은 중거집단일 수도 있어요. 중거집단. 내가 원하는 어떤 무언 이상향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이상향과 이상향이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어. 근데 요 밑에도 똑같으면 좋겠죠. 이상향과 현실이 만나니까. 그러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하늘에 이상향만 이렇게 떠 있어. 이상향만 이렇게. 밑에는 다 다른 모양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모양이야. 이런 삶이 좀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나의 중거 집단은 요 동그라미인데 내 밑에 현실은 막 다른 거야. 그럼 막 마음의 힘듦이 오는 거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간은 하여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이상, 추상적 기운, 마음의 지향점이다. 지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치고받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손에 잡히는 환경, 실질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글자 8글자가 있어요. 8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개수 세면 무식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기가 재성 있고 여기도 재성 있고 여기도 재성 있고 여기 내 일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재성 있고 여기 관 있고 여기가 식상 뭐 하여간 십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수 센단 말이에요. 당신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재성이 5개나 있네요. 자, 보통 남자나 여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공통적으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돈이에요. 그럼 이제, 와, 재물복이 겁나 많은데요? 당신은 그냥 큰 부자 되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사주를 이상하게 배웠거나 사주 배운 지 1일차.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재성이 천간에만 떠 있으면 생각 속의 돈뿐이에요. 생각 속의 돈. 하늘에만 있으면. 그리고 지지에 탄탄하게 뿌리 내려야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실속성이 있는 돈. 자, 이 친구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민주라는 친구 볼까요? 그럼 이 민주라는 친구는 하늘에 이렇게 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 평관. 평관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간 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땅에도 있어요. 여기 하늘에도 있죠. 근데 땅에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듯이 하늘의 뜻이 아니면 모든 종교에서 쓰이죠. 동학혁명, 동학사상도 그렇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그게 있나? 하도 교회 안 다닌 지가 오래돼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맞나? 하여간 땅에서 이루어지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욕망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굿잡이지. 하늘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란 말이에요. 나란 존재. 근데 나란 존재와 똑같은 색깔 금의 기운이 있어요. 그럼 이 금의 기운은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나란 존재가 또 하나의 나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에너지를 보태주는 존재,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이 아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 글자 하나씩 있으면 좋습니다. 나랑 똑같은 글자가. 근데 이 글자가 중복으로 있으면 별론데 나랑 같은 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주가 제가 아까 괜찮다고 한 게 뭐냐면 요 밑에 돈이 이렇게 있어요. 재성. 그럼 이 친구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 2번 할 수도 있죠. 여기 첫 번째 여자, 여기 2번째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상궁이라고 했어요. 조상궁. 조상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재성은 내 여자가 아니고 여기 있는 여자가 내 여자예요. 남자한테 이 재성은 여자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가 저기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궁. 배우자 자리에 여자가 있어.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요 경금일간, 즉 1987년 6월 10일 저녁 6시 저기 뭐지? 시청 앞 거기 그 시계탑에서 만나자고 모든 사람이 약속했던 그 시간 애국가가 울려서 애국기 내리는 그 순간 그 시간에 딱 태어난 친구는 돈을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왜? 여기 있잖아요.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럼 아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럼 이 친구는 언제부터 돈을 많이 벌까요? 35살부터. 그럼 이 사람이 자, 이 친구의 대운이 31살. 여기 31살 때 이 친구의 대운이 재성인데 또 식상이 들어가 있고 이와 간에 31살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기준을 31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친구는 31살에 대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나누는 기준이 한 30살, 35살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운 바뀌는 시점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만약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났다. 그럼 그대는 20대 후반이나 30초, 31~2살, 무조건 30초, 30에서 31, 2~3살 안에 나타나는 여인이 있거든. 결혼을 하시게. 물론 이제 또 재성이 들어오는 저기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성이 또 세운에서 들어와줘야 되니까 2022년도면 이 친구 나이가 몇 살이죠? 27, 28, 29, 30, 31. 그러니까 27이네. 27, 28, 29, 30, 27. 27이나 28, 29. 27에서 29.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 이 친구가 저한테 왔으면 27이나 29살에 너한테 들어오는 여자가 있거든. 결혼을 하거라 했을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무조건 좋은 여자예요. 왜? 와이프 자리에 와이프가 정확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때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이 친구는 32살부터 35살 사이부터 돈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꽤 번다.
왜? 하늘에 떠 있거든. 그럼 언제까지 버느냐? 노년까지 버는 거예요. 노년. 왜냐면 이게 하늘이 여기 떠 있잖아요. 여기 요게 말년운이라고 그랬죠. 요 자리가 말년운. 그러니까 말년에 하늘에 돈이 떠 있어. 근데 여기 지지에도 돈이 있어. 이렇게 만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리고 와이프 자리에 와이프 제대로 있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 친구는 괜찮은 거야. 그리고 여기도 관이 잘 돼 있어요. 그럼 대학도 아마 꽤 괜찮은 데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양대까지 밖에 못 가는 성적이었는데 연대를 가는 거고, 뭐 내가 예를 들어 가천대밖에 못 가는 성적이었는데 뭐 조금 그 위로 대학이 뭐 있어, 건국대 정도? 건국대를 간다든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말 잘 들었을 거야. 이 관이라는 게 나를 통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좋아. 근데 이제 대신에 자기 에너지를 써서 열심히 공부하는 식상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식상이 뭐예요? 이 친구한테는 수기운이에요. 그럼 수기운이 있나 볼까요? 수기운이 요럴 때 세운에서밖에 안 들어오네. 수기운이 좀 없는 게 약간 아쉽고, 제가 약간 요거를 못 봤네. 나중에 이제 공부를 배우시는데 이 친구 이혼할 확률이 높군요. 결혼을 하긴 하되 요걸 인신충이라고 불러요. 인신충을 못 봤네요.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데 큰 부자까지는 못 되겠어요. 그냥 밥은 먹고 살겠네. 왜냐면 이 자리를 인신충 나서 이걸 깨졌다고 그래. 깨졌다. 그럼 이혼할 확률도 상당히 좀 높아요. 하여간 이런 복잡한 거는 나중에 또 이 친구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거 가상의 인물이니까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이 영상이 이렇게 롱폼 영상 너무 오래 가면 다들 안 보는데 좀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